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국방물자 생산법 303조는 더 큰 위기를 예고한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6년 4월 20일 트럼프는 미국의 노후화되고 제약이 많은 전력망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국방물자 생산법 제303조를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대상은 변압기, 송전선 및 도체, 변전소, 고압기 차단기, 전력 제어 전자장치, 보호 개전 시스템, 콘덴서 뱅크, 전기 코어 강철 및 관련 원자재와 제조 도구를 포함한 전력망 인프라와 그와 관련된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산업 재원, 재료 또는 핵심 기술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조달 기간, 중국 및 해외 수입 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미국이 처한 심각한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했는데요. 향후 전반적인 전력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화 또는 전기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며 핵심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국방생산법 303조를 통해 이제는 단순한 수사적 발언을 넘어 긴급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생산법 303조를 활용해 미국 국내 석유 생산, 정제, 물류,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 능력, 전력망 설비, 대규모 에너지 시설 확충에 연방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전략적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민간 기업의 경우 자금, 인허가, 납기,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충분히 빠르게 확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국방생산법 303조가 발동된 타이밍. 국방생산법 303조 발동은 사전에 준비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명령은 DPA, 즉 국방생산법 권한, 연료 면제, 더 빠른 허가, 그리고 기타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으로 2026년 3월에 발표된 내용에 이어 이번에 발동된 후속 조치는 정부 기관들이 백악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며 이란 전쟁에 따른 충격이 심화되기 전에 물리적 생산 능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긴급 산업 금융 지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 이번 조치의 선례로는 한국전쟁 당시 동원과 1970년대 석유 위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미국 정부는 수사적인 발언에서 벗어나 산업 우선순위, 신용관리, 자원 배분, 에너지 절약, 배급 체계 구축에 나섰는데요.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 충격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더 넓은 시스템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충격의 심각성. 2026 이란 전쟁과 이어진 호르무즈 사태는 석유 시장이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규모의 물리적 혼란 중 하나이며 우짜 기준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물리적 혼란입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공급은 급감했고 호르무즈 해협 흐름은 끊어졌으며 페르시아만 내 중요한 에너지 시설 40개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손상된 시설들은 단순히 정유시설에 국한되지 않아서 수출 터미널, 천연가스 처리 허브, LNG 액화천연가스 시설, 석유화학 시설, 가스 액화 플랜트 GTL 플랜트, 그리고 해상 운송 거점들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핵심 노드가 동시에 붕괴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음에 예상되는 것들. 호르무즈 사태는 이미 약화되고 있던 경제를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연체는 증가하고 있고 사무실 공실률은 기록적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부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료와 운송 비용 상승은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마진을 압박하고 운전 자본에 타격을 주며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노동 수요까지 감소시킵니다. 역사에서 목격되듯이 정부는 배급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비축량 방출 확대, 면제 조치, 허가 절차 간소화, 운송 및 파이프라인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정부 직접 금융 지원이 있고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면 다음 단계로 배분, 절약, 그리고 고통을 흡수하는 주체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2026 공급 차질 위기에 있어서 기본 시나리오는 디플레이션적입니다. 첫 단계는 유가, 운송비, 보험료,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서 수요가 급감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며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해고가 확산되며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치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하며 정부는 더 많은 통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 공급 차질 위기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들은 물리적 공급 충격이 금융 수축으로 이어지고 그 후 사회 질서의 더 광범위한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가격이지만 더 심각한 충격은 디플레이션적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물자 생산법 303조는 더 큰 위기를 예고한다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